2024년 11월 29일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 동영상을 못 올렸던 것 같아요. 라이브는 좀 한두 개 한 것 같은데 경찰 관련된 면접관 하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허리에 무리가 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핑계를 이제 못 올렸죠. 오늘 어떤가요? 금요일이고 저는 뉴스토마토 생방 다녀왔는데 오늘은 박지훈이 뭐 출장을 갔다고 해서 박지훈은 못 만나고 무슨 기자가 대타로 한 방송을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더 하고 왔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이제 그 인천 쪽에서 여고생 합창단에서 처참하게 학대를 받고 맞아 죽은 그 사건. 검찰은 무기징역 30년형, 친모한테는 5년형 구형을 했습니다. 실제로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 어떤 종교범죄자들, 아주 극악한 종교범죄자들한테 철퇴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방송하게 돼서 또 저도 반갑고 원래대로라면은 이천 쪽에 이제 가서 집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가려고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가봤자 좀 얼어있고 그러면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에 청소도 좀 더 해야 되고 냉장고 청소, 뭐 세탁기,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나무 좀 하고 지붕. 근데 지붕은 좀 저거를 좀 걱정이 됩니다. 눈이 안 녹았을 것 같아서. 사실 오래된 집은 그 지붕에서 빗물관이 낙엽이라는 걸 막혀갖고 그게 가장 골치 아픕니다. 물론 이제 뭐 하수관, 오수관 막히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산 집은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건 문제가 지금 뭐 비교적 덜한데 지붕, 그래서 우수관, 빗물관 다시 작업을 해야 돼서 좀 녹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는 김포 마산도서관 강연을 2주 했죠. 21일, 28일. 또 적지 않은 분이 오셔갖고 별거 아닌 말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여기 또 뽀시리 마음님도 오셔갖고 커피랑 또 빵도 주셔갖고 맛있게 먹고 다행히 또 강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12월 초 이제 바로죠. 바로 초가 뭐 지금 12월 29일이니까 저희 송년회 겸 한번 번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 날짜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제 뉴진스가 계약 해지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하여튼 대형 사건이죠.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하긴 한데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 경북도 의회에서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죠. 경북도 의회의 경상북도 의회의 그 건설소방위원회에
그 도의원들이 소방태세를 경북도 소방청의 소방태세를 점검하겠다면서 그냥 그 논에 있는 짚을 태워버린 거예요. 불시 점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방차가 출동을 했죠. 출동해서 이제 잘했다 박수치 그러는데, 이런 개념 없는 새끼들이 있느냐. 사실 그 경찰도 FTX라고 해서 실전 연습도 하고, 뭐 당연히 군대는 늘 연습을 실전처럼 하죠. 그런데 그것도 철저한 계획하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계획하에서 하는 겁니다.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의 건설소방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상임위원회가 경상북도 소방청에 대한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계획도 없이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시간에 경상북도에서 다른 데에서 불이 나거나 그랬다고 하면 그 피해나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지죠? 그래서 훈련이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그런 어떤 다른 곳에서 문제가 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하는 어떤 계획을 짜놓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걔네들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놈들은 화재 현장 소방장비 작동 미비 사례가 있어 점검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 모든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행위는 철저하게 계획하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지들이 뭐라고?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은 미리 1년 전에 아니면 그 계획을 짜갖고 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짠다는 것이 알려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불시에 점검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소방청의 소방태세 점검 불시하겠습니다. 그럼 법에 있으면 그 법대로 대신 언제 할지는 이제 불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법에도 없고 위험하기도 하고 즉흥적이고 이런 도라이 같은 새끼들이 지방자치의원이라니까 얼마나 갑갑한 겁니까? 그러니까 불을 지르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불을 지르고 119 신고를 하고 거기에 이제 경상북도 상주시에 논두렁에 불을 낸 뒤에 참 갑갑하죠. 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박순범 위원장, 김진혁 부위원장, 김창기, 남영숙, 남진복, 배한철, 이우청, 최덕규, 한창화, 허복 도의원들, 이 인간들입니다. 진짜 불시점검을 하고 싶으면 계획을 짜서 하세요. 정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러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주택 화재나 어디 왔을 때 소방력이 못 가서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도라이 같은 인간들아. 하여튼 모질이들 아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KBS의 예능 프로그램에 동물은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 도살업자가 이제 개과천선을 해서 이제 반려견 목욕 봉사를 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이거죠. 자기가 30년 동안 35년 동안 개를 식용으로 도살해왔던 탕재원 주인이었었는데 이제 뭐 법이 바뀌어서 개 식용이 안 되니까 이제 전업해야 돼요. 전업을 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 미용, 개 미용 이런 걸로. 근데 그 미용을 했는데 그거를 인제 KBS의 예능 프로그램 동물을 훌륭한다 해서 이 사연이랍시고 하고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어떤 진짜 어 이게 어떤 사람이 그 과거를 반성을 하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 아니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좀 맥락이 이상하잖아요. 왜냐? 개식용법 금지법이 제정이 안 됐으면 이 사람이 그랬을게 이게 전업을 했을까요?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그 소위 말하는 이 죄책감을 느껴서 그랬을까요? 그 맥락은 이겁니다. 35년 동안 개식용업을 하고 잔인하게 도살을 해오던 그것도 훔친 개를 가지고 도살을 해오던 뭐 이런 탕제원 주인이 법이 바뀌면서 인제 과거를 세탁하고 목욕봉사를 하면서 인제 개 미용 샵을 하게 된 거를 조명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스토리가 될 것 같으니까 KBS의 이 동물은 훌륭하다 예능 프로그램 팀들이 이걸 한 거죠. 너무 속이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너무?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냥 그래 말로는 쉽죠. 과거 35년 반성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말로는 쉽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고 사실 그 사람은 개식용 업자로서 도살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사례를 할 때는 조심스러웠어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동물 학대 그리고 개식용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냥 흔히 말하면 개소주가 된 그 개, 강아지들 그리고 그 강아지의 주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사과를 했느냐, 반성을 했느냐. 글쎄요. 제가 가장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방송을 만드는 자들이 마치 전지전능한 모처럼 딱 일도양단해 갖고 쟤들은 이렇게 사과 반성하고 새롭게 살 거 이렇게 딱딱딱 정.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거나 그러지 어떻게 하나. 이거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탕정을 35년 운영의 탕정을 개소주를 35년 동안 만들었다고 했으면 애견 목욕샵에서 봉사를 해온 게 사실은 기껏해야 몇 달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시공법이 통과된 게 얼마 안 되고 사실 얼마 되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진짜 그 이렇게 죄책감을 느꼈다고 하면 이 방송은 애견 목욕샵에서 애견에 대한 목욕 봉사를 최소한 5년 이상 꾸준히 해오고 5년 뒤에 이 사례를 그러면 진정성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개시용법이 통과돼 갖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어? 그 피 묻은 손으로 개들 이게 좀 도라이들 아닌가요? 이 동물을 훌륭하다를 만드는 그 제작진 애들도 도라이들이고 이게 물론 이 탕제원 주인 개소주 주인은 그 사악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용감한 형사들 무슨 이제 네, 방송 재연 프로그램 그러니까 특히 사건 재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용감한 형사들은 그냥 사례를 든 겁니다만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뭔가 재현을 하는데 마치 좀 너무 어색해.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유영철이가 뭐 마치 그 과거에 자신의 피해자들이 뭐 여기 그 보여갖고 막 무섭다 뭐요. 그러니까 범죄자 혹은 가해자의 서사를 그대로 실제로 그 가해자가 진짜 반성하고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걸 가졌는지는 상관없이 그대로 연결해줘요. 그럼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건 제어부로는 마찬가지예요. 가해자의 서사를 그대로 얘기. 왜 가해자의 서사를 그대로 얘기하죠? 그래야지 그걸 잡은 경찰들이 더 돋보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동물은 훌륭하다는 제작진의 이 개소주 35년 동안 한 부분은 그 행위가 너무나도 크니까 이들을 이제 이 개과천선에서 이 한 것에 이 동물은 훌륭하다의 제작진이 돋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거지, 자기적, 주작적 아니면 너무 속보이는 이런 거는 방송 윤리나 재현 윤리에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방송의 재미라, 방송의 어떤 시청률이나 이런 게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생각해 보세요. 이 개소주 주인은 탈출한 개를 올무로 끌고 다니고 쇠파이프로 하고 그냥 처참하게,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 개소주 그 탕지원 주인이 진짜 속죄했을 수 있어요. 가능하죠. 아니란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기간이란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래도 한 뭐 3년에서 5년 정도 이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비상식적인가요?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LG의 그 맞사위라건 윤관 계속 나오죠. 이자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벌이는 돈벌이대로 하고 세금은 내기 싫다. 지가 과테말라에 산다, 뭐 과테말라 국적이다, 미국 국적이다, 일본 국적이다. 실제로 돈은 돈대로 벌고 세금은 한국에 내기 싫어.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문제는 이 소송이 붙은 거에 대해서 재판을 왜 비공개로 했느냐. 서울행정법원 제5부 부장판사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 이 판사라는 인간들이 그날 아침, 당일날 아침에 원고 측, 이 윤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비공개. 비공개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재벌에 맞사이고 구본무에 맞사이고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득을 돈을 벌어갖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자에 최소한 공인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의 어떤 재판이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하여튼 이 판사라는 것들이 예? 돈 많은 이 윤관 쪽은 김앤장 쪽이니까 하여튼 이 꼴 보기 싫은 인간들, 법꾸라지들, 돈 많은 자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자들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충격받은 어떤 여고생인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투신을 해서 죽었는데 하필 거기에 진짜 말단 공무원이 출근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나 아빠 갔다 올게 출근해서 문 열고 나가는데 그 위에 투신해서 떨어져 둘 다 죽었어요. 사실 그 가장
공무원 가장은 이건 뭐 진짜 뭐 너무 억울하죠. 자살해서 투신하는 애는 죽었다 쳐도 얘는 왜 죽어야 돼? 그걸 보는 그 아이가 막 자지러지고 그 부인이 야 이건 너무 이건 야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참. 일본에서 여고생이 투신을 했는데 길 가던 30대 여성이 그거에 맞아서 죽었어요. 2명 모두 죽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돼? 죽은 거지. 근데 일본 경찰이 이 투신에서 죽은 여고생을 기소를 했어요. 아니 기소에 이득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죽었으니까. 근데 왜 기소했을까?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은 여고생, 투신한 여고생을 기소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투신한 여성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이 여고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여고생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여고생의 부모라든가 이 여고생과 관련된 뭐 이 여고생이 뭐 유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차피 뭐 여고생이 지가 투신해서 죽었지만은 얘도 그냥 뭐 사정이 있었겠지. 응?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쌍하기도 하지만 아니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여고생 때문에 죽은 32살에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죽은 사람은 더 억울한 거 아니? 그러니까 취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뭔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뭔가 피해를 보전받으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일본 경찰은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자살행위가 타인한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 책임으로 이걸 제기한 건 맞는데 조금 논란이 되겠죠? 우리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일본은 어떻게 될지 지금 좀 논란이 앞으로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그렇죠. 항상 여러분 아파트나 건물이 보고 다니세요. 어떤 뭐 누가 투신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죽은 놈도 억울하지만 에휴, 참 그러네요. 참 웃을 일은 아닌데 울겔러 놈이 중학교 고등학생에 수면제를 주고 이거 표현이 좀 더럽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에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중고등학생한테 수면제를 주고 성관계. 이게 성관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범인은 20대의 성인 놈이에요. 22살이. 그런데 얘가 14세 미성년자한테 수면제를 주고 이게 성관계입니까? 강간입니까? 강간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성관계로 한국경제신문에 이 장지민 기자라는 애도 문제고 한국경제신문에 데스크한 놈도 이상한 놈이죠. 아니 미성년자에 대해선 강간이 맞는 거지 이걸 성관계로 표현하면 어쩌자는 거야. 네? 올갤러 놈들은 아직도 이제 미성년자를 꿰어갖고 마치 자살 상담한다는 식으로 해서 강간을 하고 또 동영상 찍고 그걸 팔아먹고 하는 올갤러 놈들 이런들이 아직도 처벌이 잘 안 되네요. 자, 검사 탄핵에 대해서 남부지검 차장, 부장검사 이런 놈들이 뭐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랄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에 반발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최대한 자제해야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 얘네들이 검찰 내부망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중단돼야 된다라고 짓거리고 주둥이를 놀리는데,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부정검사 33명 이놈들도 중단돼야 된다는데, 야, 이 쪽팔린 새끼들아, 이 검사 새끼들아. 그러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개판으로 한 니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자면 지들이 할 일은 안 하고, 응? 야당이 검사를 탄핵하니까 이제 와서 앵앵거리고 지랄지랄 하는데, 이건 진짜 너무, 검사 새끼들이 이게 진짜 그 부끄러움과 쪽팔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 권력 있는 자들한테는 수사조차도 안 하고 기소 조사 안 하면서, 어, 정작 탄핵이 들어오니까 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지금 이때의 어떤 그 자세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게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결정은 헌재가 내릴 거야 라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정당하게 자기들이 그 권력자에 대해 수사를 했는데도 탄핵하면 반발하는 게 맞죠. 대한민국의 그 판사나 검사 이런 애들이 너무 그 낯짝이 두꺼워갖고, 이런 인간들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김동연 중사라고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김동연 중사라는 건 저거죠. 노쇼,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노쇼. 그러니까 수십 명의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저기 우리 그 군부대에서 순댓국밥 오신 분 포장해 주십시오. 우리 군부대에서 이거 가져갑니다라고 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순댓국밥, 갈비 뭐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수십만 원 비. 근데 이득도 안 되면서 어떻게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과정에서 과정이 진행되면은 뭐 이 거스름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뭔가 이 괴롭히려고 하는 어떤 감정 때문에 그것과 실제로 이 경제적인 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 강원도부터 충청도 뭐 곳곳에 이런 애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정작 경찰 수사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소상공인들 군부대에서 노쇼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끊고 한번 가겠습니다.